택지개발지구이고 강남과 연결이 좋은 곳 그런 곳의 구축은 꽤 승산이 있다. 규모 큰 재개발이나 재건축 그런데 최소한 구역 지정은 됐고 그런 사업 시행은 안 됐고 이런 정도에 대해서 직접 거주하는 거 요거를 한번 좀 생각해 볼 만하다. 김사부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집을 살려고 하시는 분들 얘기로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아까도 이제 공급 부족하다 얘기는 계속 해주셨는데 또 공급량이 뭐 부족하다 말만 들었지 또 얼마나 심각한 거냐? 지금 현재 버전에서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심각합니다. 실제로 이제 전체적인 평균적으로 신축은 어느 정도 공급돼야 된다라고 보냐면 25만 정도. 예, 그리고 30만이면 넉넉한 정도고요. 근데 이제 부동산 상승 개념으로 보자면 서울 수도권 이런 쪽에 좀 집중돼 있잖아요. 아무래도 네. 서울 수도권으로 보자면은 더 심각해요. 사실은 서울 같은 경우는 평균 한 4만 8천. 네. 예, 이 정도쯤 공급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25년도에는 3만 4천 정도 예상돼 있고 26년도에는 9천. 네. 27년도에 9천 이 정도 예상돼 있거든요. 지금 네. 공급 물량이 이거 어떻게 되겠냐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도 평균 한 10만 정도가 공급이 돼야 되는데 25년도에는 6만 9천, 27년도에는 8만 9천. 뭐 이것도 이제 다 모자라는 건 28년도는 1만 8천 이 정도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절반도 안 되는 그런 수준까지도 이제 가는 건데 지금부터 이제 공급이 돼야지만이 3년, 4년 후에 뭐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는 건데 뭐 그러니까 앞으로 올해는 조금 그나마 나은 건데 26, 27 이런 때는 이제 심각한 상황이 너무 보여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이미. 그러니까 이제 새로 지어지는 집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게 매매보다도 우선 전세에 바로 영향을 주는 거죠. 어찌 보면은. 그렇죠. 예. 신축이 부족하니까. 네, 근데 이게 매매는 왜 영향을 주냐? 이거에 대한 또 의문을 갖는 분들이 있거든요. 왜냐면 이미 지금도 사람들은 다 살고 있는데 네, 신축이 안 생긴다고 해서 뭐가 문제인데? 라고 네.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네.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사람들이 이제 신축을 자꾸 이제 그러니까 선호도가 달라져서 그러는 거거든요. 선호도가 달라지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이렇게 보면 이제 쉽게 이해가 되는 건데 예전에는 빌라를 살아도 전혀 이제 거주 환경이 나쁘다고 아무도 생각을 안 했거든요. 좋은 거죠. 오히려 네. 뭐 주택 같은데 반지하에도 막 살고 사람들이 그랬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누가 주택 반지하에 사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이제. 네. 근데 이제 지금은 빌라를 사는 것도 이제 불편해진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다 이제 새 아파트로 이동하려고 하고 있고 아파트도 예전엔 굉장히 편했다고 생각했던 아파트가 세월이 오래되면 불편해지는 거고 그러니까 생활의 구조들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이제 아파트에서 가장 구조가 바뀐 대표적인 게 이제 지하 주차장이잖아요. 네. 옛날엔 지하 주차장이 없다고 해도 하나도 불편함을 못 느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차도 많아지고 지하 주차장 있는 차와 없는 차의 차이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지하 주차장이 없는 차는 엄청 더럽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관리하기가 어렵잖아요. 관리하기가. 이제 그런 게 너도 들었고 나도 들어오면은 그 눈 온 다음엔 다 들어온 거지. 이렇게 되면 상관이 없는데 누구 차는 깨끗하단 말이죠. 네. 누구 차는 더럽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걸 보면 안 되겠다. 못 살겠다. 너무 힘들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제 좋은 데 쪽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데 그런 게 모자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제 그쪽에 몰리다 보니까 수요가 몰리면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너무 당연한 게 가격이 안 올라가는 집들도 많거든요. 근데 그런 곳은 어차피 우리가 지금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 있는 지역들은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신축이 부족할 경우로 그렇죠. 생각하면. 네. 근데 이제 문제가 이제 신축이 너무 비싸고 특히 요즘은 분양가도 비싸지고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신축 못 산다. 그러니까 이제 신축을 막 무리해서 살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거 말고 다른 방법 없나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뭐 신축이 아닌 걸 사도 돈을 벌 수 있냐 이거에 대한 의문을 좀 어떻게 대답을 해주시나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만약에 그런 거에 대안이다라고 하면은 아까 말했던 첫 번째가 대안이 될 수 있고요. 예. 그러니까 아직 조금 재개발, 재건축 많이 남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구역 지정도 안 돼 있는데 이런 데 가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건 네. 이제 망하는 거고요. 구역 지정은 최소한 됐어도 갈 길이 멉니다. 예.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이제 모아타운이라든지 이런 데들은 조금 피하는 게 좋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모아타운 같은 데를 갖고 있으면서 굉장히 큰 희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아타운 같은 데가 안 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런 데가 또 돈이 전혀 안 되는 것도 아니기는 해요. 그렇긴 하나 그렇게 큰 드라마틱한 변화를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런데다가 본인이 이제 그동안 기다리는 시간 이런 걸 감안하면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데를 빼고 그냥 그야말로 규모 큰 재개발이나 재건축 그런데 최소한
구역 지정은 됐고 그리고 사업 시행은 안 됐고 이런 정도에 대해서 직접 거주하는 거 요거를 한번 좀 생각해 볼 만하다. 그런 데들을 찾아보면 서울에도 몇 군데가 있고 그러니까 수도권에도 꽤 있거든요. 근데 그런 데들을 매수를 해서 살아보면은 괜찮겠다라고 제시할 수 있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신축을 살 수 있는 형편이 안 된다. 그래서 구축밖에 살 수 없다라고 하면 제가 추천하는 거는 경기 남부권에 구축을 사라. 네. 경기 남부권 중에서 왜 경기 남부권이냐? 경기 남부권에서도 조금 조건이 있습니다. 택지개발지구이고 네. 예, 강남과 연결이 좋은 곳 그런 곳에 구축은 꽤 승산이 있다. 예,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일단은 이제 강남이랑 이제 연결이 좋다라는 것 자체는 이제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그런 상황에서 택지개발지구라는 게 매우 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서울은 의외로 택지개발지구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다 이제 개별적인 개발들이고 또 서울은 강남을 제외하고 강북만 넘어가면 다 지형이 다 이렇게 안 좋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경기 남부권의 택지개발지구는 사실 그렇게 따지자면 그런 거에 비해서 굉장히 쾌적하게 도시가 형성이 돼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신축이 굉장히 많이 올라간 이유가 사람들이 쾌적함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져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 쾌적함에 대한 개념이 더 넓어져 가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지역의 쾌적함까지도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시대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 집만 쾌적하면 좋은 게 아니라 나 밖으로 나와도 이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도 좀 쾌적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조건이 맞는 곳이 경기 남부권의 구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에는 앞으로 계속 거기에다가 이제 또 마지막으로 결정적으로 이제 가격이 싸잖아요. 또 사실은 이제 뭐 아주 싸다는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그래도 상대적으로 예. 뭐 예를 들어 서울 구축이랑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상대적으로 싸기 때문에 사실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더 편하거든요. 편하고 살기도 또 좋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가치들이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서 구축을 찾는다 그러면 경기 남부권에 그런 택지개발지구 이제 강남과 연계가 좋은 그런 곳에 택지개발지구의 구축을 보면 장기적으로 계속 가치가 아주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를 듣고 뭐 몇 군데 떠올리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런 동네들이 뭐 약간의 지금 뭐 이렇게 변동이 조금 있는 정도 뭐 아직 뭐 급등 이런 건 뭐 전혀 아닐 수 있지만 근데 이걸 역으로 생각해 보면은 거기는 이제 연식이 그래도 좀 애매한 곳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약간 지금은 선호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에는 좀 시간이 지나면 그런 곳으로 약간 바람이 좀 불 것이다라고 보시는 그렇죠. 거죠. 근데 사실은 이제 지금 이제 뭐 말씀을 하셨지만은 가격이 그런 데들이 이렇게 보시면 좀 놀라운 게 사실은 꾸준히 계속 올랐습니다. 사실은 꾸준히 올랐는데 그게 뭐 매스컴에 등장할 정도로 화끈하지만 않았던 것뿐이지 사실 꾸준히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오름세가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거다라고 보여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연식이 조금 뭐 오래됐을 뿐이지 사실 살기는 좋거든요. 그런 그렇죠. 동네들이 다. 근데 아직은 막 그 뭐 소위 말하는 신축인데 택지지구도 막 다 신축인 곳들만 막 뛰고 있지만 그렇죠. 그런 데들도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순차적으로 좀 올 수 있다. 근데 아까 처음에 말해주신 그 모아타운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규모가 너무 작아가지고 좀 그렇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개발 가능성이 좀 낮다. 그러니까 개발은 돼요. 그리고 모아타운도 실제로 개발되는 데들이 많이 있어서 개발은 되는데 문제는 이제 너무 규모들이 작고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 투자성이 있을 만한 그런 모아타운들은 좀 찾기가 좀 쉽지가 않고 그리고 설령 또 이제 규모가 크면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규모가 큰데 얘가 사업 진행까지 원활하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원활하게 될지를 또 예측할 수가 없어요. 또 이게 그러니까는 그런 면에서 리스크가 너무 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들어가서 살면, 그러니까 들어가서 살면 내가 산다는 좀 고생은 있어도 세월이 지나면 돈은 번다는 어느 정도 이제 좀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럴 수 있기가 좀 어렵다 이런 얘기죠. 근데 그런 것보다는 좀 더 리스크가 없고 이렇게 이제 큰 규모의 아파트 단지 재건축이다 또는 이제 큰 규모의 재개발의 뭐 빌라다 이런 거는 뭐 거의 이변이 없잖아요. 세월이 지나면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고생한 만큼 반드시 대가를 받으니까요. 경기 북부는 좀 안 좋다고 하네요. 경기 남부를 강조하셨어. 특히 이제 파주 이쪽 라인이 지금 약간 뭐 그 GTX 때문에 거기 좀 기대감이 있는데. 파주는 괜찮죠.
파주는 사실. 괜찮다고. 파주는 다 괜찮지는 않고요. 당연히 이제 GTX가 되는 그 부분만 좋죠. 그 부분만 좋고 그 부분이 조금 퍼져나갈 가능성이 있죠. 근데 이제 퍼져나가는 게 확실치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GTX에 가까운 단지들은 꼽자면은 한 2개밖에 없어요, 사실은. 파주가 애매하게 좀 멀리 있어요, 다 공원이라는 그렇죠. 것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이제 가까운 단지들이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그건 다 이제 분양권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가 그리고 거래할 수 없는 분양권. 이제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거래가 되면은 때가 되면은 관심을 가져볼 만하고 지금은 근데 뭐 그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고 그거보다는 조금 멀리 있지만 그래도 역세권인 단지가 2개가 있고 그리고 좀 범위를 넓혀서 따지면 한 2개 단지 정도가 더 들어오고. 그러니까 4개 정도 단지가 있는데 뭐 굳이 투자로 보자면 4개 뭐 다 볼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고 그 2개 단지만 보면 되거든요. GTX 접근성이 좋은 걸로. 그렇게 보면 그런 정도는 승산이 있어 보이고 그러니까 말씀하시니까 경기 북부라고 얘기하면은 뭐 일단 강남 접근성이 다 좋지 않기 때문에 미안한 얘기지만 그렇게 이제 크게 이제 관심을 가질 수는 없는 상황인데 파주는 예외죠. 파주는 이제 GTX가 있고 거의 뭐 개통이 확실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파주는 뭐 예외라고 볼 수 있어요. GTX B 이제 뭐 착공한다 얘기들이 살짝 나오고 있는데 GTX B 쪽 노선도 어찌됐든 뭐 강남 접근성은 아니지만 그래도 서울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좋아지는데 물론 시간은 아주 많이 남았지만 이런 거를 보고 미리 선제적 투자하시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좀 말리고 싶습니다. 그거는 좀 아니에요. 너무 아직 너무 빠르다. 너무 멀었어요. 너무 멀어서 너무 리스크가 많아요. 이게 또 왜냐하면 가까운 게 보이는 것들도 많이 있는데 굳이 그렇게 멀리 남은 걸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사실 파주를 가보면 파주가 또 생각보다 쌉니다. 별로 안 비싸거든요. 그럼 뭐 별로 안 비싸게도 살 수 있는 데들도 있는데 굳이 멀리 남아 있는 데를 뭐 뒤져가면서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GTX A는 삼성역 개통까지 조금 지켜봐야 된다고 보세요.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그럼요. 삼성역 개통까지 무조건 지켜야죠. 무조건 봐야죠. 근데 그게 이제 4년밖에 안 남았어요. 삼성역 개통. 그러니까 뭐 늦어진다는 것까지 감안해도 5년이거든요. 그러면은 뭐 아주 뭐 거의 뭐 아파트 지어도 4년 걸리는데 3, 4년 걸리는데 이제 뭐 그건 뭐 거의 눈앞에 있다고 봐도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아주 뭐 GTX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한 가지 얘기를 하자면 그 재밌는 현상이잖아요. 동탄에서 GTX가 개통이 됐잖아요. 동탄에서 수서까지 개통이 됐는데 막상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는 이용객들은 너무 없더라는 거죠. 너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탄 집값은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거꾸로 저쪽에서 GTX 북쪽을 개통을 했더니만 서울역까지 개통됐잖아요. 이용객들이 너무 많은 거 예상보다 너무 많은데 집값은 가만히 있단 말이죠.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저는 이제 오히려 이런 게 기회라고 봅니다. 이제 근데 그 서울역에서 삼성까지만 개통이 되면 완전히 이제 정말로 대변혁이 일어날 거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파주 같은 데를 지금쯤 보는 거는 아주 좋다라고 봅니다. 사실 GTX A는 삼성역 개통이 메인인데 아직 메인 이벤트는 시작되지 않았으니까 이런 것들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그 김사부님 얘기를 좀 정리를 해보면은 조금 시간이 좀 지나면 이제 지금처럼 막 신축 선호도는 이제 어쨌든 한계가 있으니까 공급에 한계가 있으니 약간 덜 신축으로 좀 퍼져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얼죽신의 이 트렌드는 약간 좀 조금 완화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걸까요? 아니면 이건 이거대로 계속 간다고 보세요? 그렇게 얘기한 적은 없는데요. 아까 경기 남부에 구축을 사는 것도 괜찮다고 얘기하셨죠. 아니 그건 이제 얼죽신을 그러니까 신축을 못 살 경우 못 살 경우에 그런데 이제 내가 투자성이 좀 있어야 되겠고 돈은 없는데 투자성은 좀 있어야 되겠다 이런 경우라면 이제 경기 남부권에 구축을 봐라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제 얼죽신이라든지 뭐 살 수 있다면 신축을 사긴 해야 된다. 그럼요. 살 수 있으면 신축을 사는 게 당연히 성장세도 더 크고 변함이 없을 거다라고 봅니다. 똘똘한 한채 현상도 바뀌기는 좀 어렵다고 보여져요.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것도 생각해보면 그게 다 이제 취득세가 불러온 일이긴 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취득세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취득세를 이런 식으로 그야말로 세 채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의 완전 죄인 취급이잖아요. 그렇게 돼서는 그러니까 자꾸 죄인 취급하는데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잖아요. 이거 내 돈 다 몰아가지고 지금 뭐 제일 비싼 거 사야 되고 50억 갖고 있는 사람도 내 돈 다 몰아야 되고 뭐 70억, 80억 이렇게 계속 몰리니까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잖아요. 그래서 취득세가 변해야 되는데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이게 변할 가능성이 없어 보여요. 지금 이제 토지거래 허가제 풀고 뭐 이러는 것도 그러니까 애초에 묶은 거 자체가 문제였는데 이제 와서는 이미 묶은 상태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나마 차선인 거죠.
묶은 채로 냅뒀어야 된다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그런 것처럼 취득세도 그런 거예요. 사실은 묶은 거 자체가 잘못인데 이미 묶여 있는 상태에서는 지금은 취득세를 서울 수도권에 있는데 취득세를 풀어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렇게 되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방을 풀어주면은 약간 좀 갈까요? 그러니까 좀 이런 얼죽신의 그 트렌드가 조금 약해질까요? 지방을 확 풀어준다고. 그러니까 그러기도 어렵다는 얘기예요. 예, 그 그래도 얼죽신, 한계가 있으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방 부동산을 좀 살리는 역할까지는 할 수 있지만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 이런 것들이 없어질 가능성은 없다라고 봐요. 그러면 취득세가 완전히 환원돼서 과거처럼 1.1에서 뭐 3.5% 내는 그런 네, 그냥 예. 다주택도 상관없이 풀어진다면 지금의 얼죽신은 많이 좀 그럴 수 완화될까요? 있죠. 그거는요. 그럴 수 있죠. 그거는 이제 얼죽신보다는 똘똘한 한채 현상. 예, 네, 이것이 좀 줄어들 수 있죠. 예, 그래서 뭐 진짜 뭐 반포 같은데 뭐 이런 한남 뭐 이런데 막 100억씩 가고 뭐 이런 현상은 줄어들 수가 있죠. 근데 그게 어떤 지금 대중들의 선호도나 여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까지 풀리기는 어렵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다주택 규제는 어쩔 수 없이 좀 갈 것이다. 일단은 예, 서울 수도권은 최소한 뭐 풀어질 가능성은 좀 없어 보입니다. 아주 뭐 엄청난 경제 위기가 와서 뭐 이렇게 침체장이 되지 않는 한 풀기가 쉽지 않은 분위기일 수는 있죠. 그럼 이제 김사부님한테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이제 이걸 한번 여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오랜 시간 투자를 하셨는데 사실 저도 요즘에 계속 보면은 이 대중이 이제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하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이제 투자의 좀 대가라고 말하는 분들은 항상 똑같은 얘기를 하고 다 알려줬는데 너네 왜 또 그랬니? 그렇죠, 뭐 이런 그렇죠, 것들이 요즘 좀 돌아가는 게 있거든요. 이 오랜 시간 이 시장에서 보실 때 한국 사람들 아니면 뭐 어떤 이 부동산 시장에서의 어떤 대중들의 움직임 패턴 이게 뭐가 반복되는 게 있는지 한번 좀 얘기해 뭐 주시면 가장 대표적으로 반복되는 건 매스컴에 너무 많이 휘둘린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부동산 공부를 다 매스컴으로 하니까 네. 예.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지금은 유튜브 때문에 네. 이제 뭐 유튜브를 통해서도 이제 공부를 하고 뭐 다른 이제 교육기관들 다니면서 이제 예전보다는 훨씬 많이 늘어났죠. 아까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은 그렇게 돼도 사람들이 금방 다 포기해요. 조금 공부하다가 왜냐하면 너무 헷갈리거든요. 네. 예, 여기 가면 이거 하라고 그러고 저기 가면 저거 맞아요. 하라고 그러고 막 이러니까 아이씨 모르겠다 그냥 이러면서 이제 때려친단 말이죠. 이제 근데 그런 과정을 좀 참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과정을 어차피 이제 부동산이라는 건 공부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네. 공부가 어려운 게 아니라 뭐가 제대로 된 정보인가를 분별하는 게 오래 걸리는 거거든요. 그걸 그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데 그걸 당연하게 생각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좋은 전문가를 찾고 그러니까 올바른 정보가 뭔지를 보고 이러는 과정은 누구에게나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이제 거기서 좀 제발 포기하지 말고 좀 꾸준히 그렇게 될 수 있을 때까지 좀 공부를 하고 뭐 하여간 본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사람을 좀 찾아라. 예,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안 그러면 늘 대중이 하는 반복된 패턴 예, 매스컴 따라서 하고 매스컴이 와 하면은 그제서야 이제 그것도 또 금방이나 하면 말을 안 하겠는데 지금도 이제 뭐 지금 막 매스컴에서 이러는데 지금도 대부분 다 망설이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대중들은 분명히 언제 참여하냐면 한 6월 달쯤 가면 이제 참여할 거예요. 거래량 이제. 폭발할 때. 예, 네. 그때쯤 참여할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매스컴에서 처음 얘기 나올 때, 아이 이건 뭐 금방 뭐 이렇게 될 거야, 뭐 이러고서 안 한단 말이죠. 오히려 지금 같은데 안 하고 있다가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러면 야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지금 해야 되겠다. 이러고 또 분명히 꼭대기 잡는 게 항상 대중이잖아요. 매스컴을 통해서만 맨날 공부하려고 하니까 네. 그런 현상을 반복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맨날 진짜 소위 말하는 설거지하다가 끝난다. 예, 그러니까 제발 좀 매스컴에 의존하는 그런 습성을 좀 벗어나서 독자적으로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좀 키우려고 노력을 해봐라 이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마지막으로 이제 영상 이제 마무리하는 요 시점에서 지금 이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 뭐 부동산은 뭐 이래나 저래나 다 참가자들이니까 이분들한테 어떤 조언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지금 요 대목에서는 제가 좀 많이 해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좀 포트폴리오를 좀 변경하는데 좀 신경을 좀 써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네. 그래서 어차피 이제 취득세가 제한적인 상황이고 그게 좀 풀릴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결국 방법은 뭐밖에 없냐면은 팔아서 사는 방법밖에 네.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 부동산 시장에 좀 이렇게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경험을 갖고 있어요. 아, 어차피 오를 때 같이 오르고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지더라. 그러니까는 본인이 갖고 있는 게 웬만큼 게 아주 나쁜 게 아니면은 그냥 뭐 그래도 냅둬도 그냥 계속 올라가더라.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또 꽤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웬만큼 좋은 것들을 갖고 있는 건 같이 올라가는 건 맞습니다만은 그래도 조금 더 성장성이 더 높게 가는 것들이 반드시 있거든요. 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쭉 얘기한 것처럼 트렌드도 변하고 사람의
그런 생각들도 예전보다는 점점 변하고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가장 대표적으로 제가 자주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한강 조망권 같은 거 네. 그런 것들이 과연 30년 전에 한강 조망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제가 이런 거 많이 물어보거든요. 옛날에 없었을 것 같지만 있었거든요, 옛날에도. 그런데 차이가 많지 않았었죠. 근데 그게 이제 점점 차이가 커진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이런 트렌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맞는 것 쪽으로 옮겨가려는 노력들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타이밍에 조금 포트폴리오를 내가 좀 더 성장성 있는 거로 좀 바꾸려고 하는 노력들을 좀 해야 본인의 재산을 좀 더 적극적으로 불릴 수 있는 방법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투자 전문가이신 이제 김사부님 모시고 현재 부동산 시장은 또 어떤지 그리고 이제 이럴 때 우리가 좀 실무적으로 어떻게 좀 접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한번 나눠봤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시청해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저도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